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되게 오랜만에 선생님 또 수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1, 2, 4, 5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반마다 진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기억에 1반하고 5반은 선생님이 2단원 진도를 조금 나갔어요. 앞에를. 그런데 2, 4반은 수업이 빠져가지고 수요일날. 그래서 진도를 1단원까지밖에 못 나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또 어떻게 따로따로 그 반에 맞춰서 찍기가 어려워. 2단원 그냥 처음부터 진도를 이제 선생님이 나가는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1반, 5반 친구들은 앞에 이미 수업을 한 거야. 그죠? 어떻게? 복습을 해야겠죠. 그쵸? 선생님의 명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고, 그쵸?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좋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2단원 이제 들어가면서 전체 이제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거 설명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단원이 끝나고 이제 2단원은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는 약 5년 동안의 이제 일들을 배우는 이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요 내용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해보면요. 보세요. 1910년도 우리가 일제병합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이제 맞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2단원의 내용인데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기 일본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식민 지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배우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지배할 때 우리는 반대로 그것에 대항해서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이제 2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요. 일본이 이제 약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 지배를 했는데 1910년도의 지배 방식이 다르고요. 1920년도, 그다음에 1930년도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의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 1910년도에는요, 일본이 우리를 무단 통치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무단 통치식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헌병 경찰 통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공포 정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과 칼로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찍소리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게끔 만드는 시기. 그러다가 1920년도가 되면은 문화 통치로 바뀌어요. 문화는 어감이 굉장히 많이 유해졌죠. 무단에서 문화는. 그치?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10년도보다는 굉장히 뭔가 이런 규제나 우리의 통치 방식이 조금 더 느슨해지고 조금 더 유해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때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옥죄었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도 부르느냐면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했던 시기.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친일파를 육성해서 겉으로는 우리를 되게 막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막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억압했던 시기가 20년대의 특징이고요. 30년대가 되면은 이제는 뭐 눈치, 뭐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야.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통치를 펼쳤던 시대가 3, 40년대의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10년대에 이렇게 통치하다가 문화 통치로 바뀌고 이렇게 통치하다가 또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가게 된 계기는 바로 뭐냐? 1919년도 3월 1일에 이때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고종 황제가.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910년도는 우리가 처음 식민 지배를 당한 이제 그때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일본도 사실은 적잖이 놀란 거죠. 얘네가 이렇게까지 저항을 해? 그래서 일본도 그러면서 야 이렇게 계속해서 억압적인 통치 방식을 취했더니 얘네가 이렇게 반발을 해.
안 되겠다. 겉으로 더 교묘하게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그쵸 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어떤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년대에 이런 식으로 민족을 분열하는 통치 방식을 보이다가 30년대에 이제 대놓고 우리 민족을 깡그리 없애려고 하는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또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느냐? 1931년부터 31년부터 일본은 이제 침략 전쟁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일본이. 만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위쪽이죠. 거기 중국 땅인데 그쪽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치고 그 다음에 1937년이 되면 이제 중국 본토까지 공격을 해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1941년이 되면 당시 이때는 한참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당시 참전을 하지 않았던 미국 그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가 태평양에 이제 하와이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하와이 진주만에 미군이 이제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계속 이때 일본은 전쟁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국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뭐 군인이면 군인, 여자들을 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막 강제 노동 징용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데려가고, 물자면 물자, 사람이면 사람 모든 거를 다 가져갔던 그런 시기가 1930, 40년대의 일제 지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기, 3.1 운동을 계기로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 일색으로 달리게 되면서 문화 통치에서 또다시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배울 이단원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1910년도에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방식, 20년대의 독립운동, 30년대의 독립운동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그거에 저항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단원의 포인트는 10년대와 20년대, 3, 40년대의 모습을 약간 구별하면서 그쵸?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게 이단원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전반적인 내용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안 나간 2반, 4반 친구들은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책에 필기했잖아요. 기존에 필기했던 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페이지로 슉 넘겨가지고 이거 적어주세요. 대단원, 2단원의 제목입니다. 2번 민족운동의 전개 새로운 페이지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도에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은 선생님이 무단 통치, 이른바 헌병 경찰이 통치하는 공포 정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시기 일본은 이제 조선 통감부를 없애버리고요. 대신에 이제 식민 지배를 위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장교들, 그치? 이런 사람 대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총독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솔권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를 하는 사람이게 됐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헌병 경찰이 총과 칼을 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뭔가 낌새가 안 좋아, 뭔가 의심을 사는 사람이 등장하면 때렸어요. 태형입니다. 태형. 때리는 형벌. 그게 태형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재판을 거쳐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었지만 당시 직결 처분권을 이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뭔가 걸렸어. 그러면 재판하지 않고 바로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이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했었고요. 이때 또 약간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도 제복을 입었습니다. 군인처럼. 그리고 칼을 차고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장난 아니죠? 무섭죠? 잘 졸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수업 재미없게 한다고 막 졸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래서 언론활동, 출판활동, 집회는 모이는 거지. 결사는 뭐예요?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는 걸 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했던 시기. 그렇지만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그쵸? 계기가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거의 다 설명을 사실은 했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림이네요. 이거 봐야겠네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조선 총독부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 같아요? 여기? 잘 안 보이나? 자, 이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청와대죠. 여기 청와대 앞에 뭐가 있어, 사실은? 경복궁이 있죠. 그죠? 근데 경복궁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오늘날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 옛날에 있었던 모습인데, 우리가 10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얘가 45년도 해방했을 때 없어진 게 아니라 언제 없어졌냐면 95년도에 없어졌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도 약 50년 동안 이 조선 총독부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아니지. 슬픈 거는 지우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조선 총독부를 위에서 찍어 놓은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찍어 놓은 모습을 보면 이 조선 총독부가 일본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위에서 보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나름 의미가 있는 건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왼쪽으로 찍 돌려가지고 이제 보면은 한 일자야. 일본 한자 있잖아요. 이게 일본이잖아. 그 모양으로 조선 총독부를 지어놨어요. 무섭죠. 우리나라 이제 왕이 살고 있었던 경복궁 앞에다가. 그리고 더 웃긴 건 경복궁의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를,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고 이거구나. 똑바로 지어놓지 않았어요. 평행으로 지어놓지 않고요. 기존에 이 경복궁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조선 총독부를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약간 15도 기울여가지고. 15%래? 15도 기울여가지고. 왜 그랬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는다? 약간 이렇게 흐름을 끊어놓는다. 약간 그런 정기를 훼손한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당시 경복궁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를 일제가 지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50년, 해방 후 50년이 지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결국에는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허물었어요. 뉴스에 나왔던 이제 맨 마지막에 건물 잔해를 이제 부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에 가보면 이렇게 경복궁 예전의 모습을 이제 복원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총독부가 예전에는 여기 떡하니 일본 애들이 세워놨었다는 거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습들, 총칼을 찬 선생님이에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1910년도에 일본이 이제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이제 무단 통치, 공포심을 조장하는 통치를 했는데, 그럼 이때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수탈을 해갔느냐? 자, 막 식민지를 삼았어요. 처음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때 어떻게? 식민지를 삼는 거, 계속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겠죠. 그쵸? 그래서 뭘 했냐면 제일 처음에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지를 조사했어. 이거 왜 조사했을까요? 예전에도 토지를 조사를 항상 이제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토지를 조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누구 땅이야? 소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치? 그런 목적이 있고, 진짜 더 큰 목적은 이렇게 소유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뭘 걷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그쵸? 지세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세금,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옛날에는 보통 다 어떤 식으로 토지를 조사했냐면, 실제로 사람이 그 지역에 나가가지고요, 조사를 실제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 너 땅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땅 하면서 이제 장부에 적고, 이런 식으로 관료가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토지를 진짜 말 그대로 조사를 했는데,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한을 정해가지고요. 이거 왜 없었어. 기한을 정해가지고요. 색깔이 진짜 안 바뀌네. 기한을 정해가지고, 왜 선생님이 이게 안 먹죠? 잠깐만요. 자, 이거야, 이거. 자, 파란색으로 나와. 안 나와. 에러가 났네요. 중지했다가 다시. 정말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 얘가 오늘. 어떡하지, 얘들아? 그래도 엔진 없어. 자, 나왔어요. 기한부 신고제. 요게 포인트죠. 요거. 자,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놓는 거야. 오늘이 만약에 5월 뭐 8일이야? 그러면 야, 뭐 7월까지, 7월 말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어떻게 네가 와서 네 땅을 신고해. 이런 식으로 당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귀찮아서? 관료들 나가가지고 일일이 조사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이 기한부 신고제로 당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오늘 왜 이러지?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일부러 일본한테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내가 지금 조상으로부터 이 몇 년 대대로 이 땅은 내 땅이었는데 내 땅을 왜 굳이 일본한테 가서 내가 신고해야 돼? 안 해. 하면서 일부러 일본한테 가서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신고를 하러 갔어. 근데 신고 절차가 너무 어때? 복잡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혹은 글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어요. 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이런 거 하는 거 절차를 모르는 거야. 오늘날처럼 막 정보가 막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저기 시골에 산골에 사는 사람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서는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7월 말이 됐어. 신고 안 했어? 그럼 뭐야? 주인이 없어? 야, 그럼 어떻게 해? 주인 없어? 다 내 거네? 신고하지 않는 모든 땅은 일본이 소유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한 땅에 대해서는 이거 네 거야? 야, 그럼 알았어.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일본은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또 안정적으로 땅에 대한 지세도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완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게 되자 이 땅을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걔네들한테 일본 애들한테 싼 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사이에서 야, 지금 조선 가면은 땅값이 똥값이래. 지금 가면 가서 지주가 될 수 있대. 라니까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때 조선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를 해서 조선에서 지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의 총독부 입장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거주하면 뭔가 통치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 토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이 뭘 했냐면요.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무조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고 조선 총독부에 가잖아? 그래서 일본이 봤을 때 얘는 왠지 아이템이 좋아.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 이제 이거 회사를 설립하게만 하면 왠지 대박을 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허가를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주는 거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갔는데 허가를 내줘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기업은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기업들이 그치? 자본, 어떠한 이제 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무조건 허가를 내줬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족, 자본주의 시장을 누가 잠식할 수 있게끔, 일본 애들이 장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그치? 만든 법이 바로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을 일본이 70년대에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의 기초 작업은 뭐냐면 이제 철도를 우리나라에 깐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깔아줬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지네가 가져가려고 깔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많이 가져갈 예정인데, 그치? 이거를 뭐 소 달구지에 뭐 이구 지구 끌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깐 거예요. 그래서 자원, 식량 이런 거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결국에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철도를 되게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철도는요, 이거 지우고. 맨 처음에 깔았던 철도는 여기 제일 짧은 노선, 경인선입니다. 여기죠. 인천과 당시 수도인 경성을 잇는다 해서 경인선. 그 다음에 어디 깔았느냐면요. 여기가 일본이잖아, 얘들아. 그럼 일본의 물자를 가져가야 돼. 수도로부터. 그럼 어디를 먼저 깔아야 돼? 이렇게 부산을 먼저 깔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경성과 부산을 까는, 그치? 경부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깔았잖아? 그럼 이제 대륙을 관통해야 될 거 아니야, 위아래로. 그래서 신의주까지 연결해서 경의선을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원선, 경원선, 그 다음에 호남선, 그 다음에 함경선 같은 것들을 쭉쭉 계속해서 깔아서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기반을 닦아놨다라고 하는 게 이제 1910년도에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기초 작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지배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어떠한 활동을 벌였느냐? 사실 어떠한 활동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도 식민 지배를 처음 당해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게다가 막 서슬이 시퍼렇게 우리를 막 찍어 누르는데 뭔가 어떤 일을 벌이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내에서는요, 당시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이런 조직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외우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의 어떠한 이제 대놓고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대부분 해외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국외로 이제 이주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연해주. 여기는 어디예요? 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인촌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여기 조선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이주를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우리 여기는 배웠죠. 신민회에서 특히 이회영 일가가 2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서 그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여기서 그렇다 할 만한 이렇다 할 만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그치 군들을 배출하는 내용 배웠습니다. 이런 데서 학교들이 북간도 지역에서도 세워졌다. 라는 거 정도. 그쵸? 그래서 사실 1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보면 밑바탕, 마찬가지로 기초를 닦아놓는 그런 작업을 했던 시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19년도에 이제 3.1 운동을 계기로 1920년도가 되면 이때 닦아놓은 이 국외의 기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액션들이 이제 출현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191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사실 3.1운동이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 선생님이 3.1운동은 우선은 이렇게 필기를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캡처하거나 혹은 멈춤해가지고 필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도 잘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우선 여기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의의점까지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3.1운동과 관련된 선생님 영상을 3개 혹은 4개 이렇게 업로드를 따로따로 시킬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오늘 몇 차시에 뭐뭐 영상까지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이제 차시에 맞게 이제 시청을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3.1운동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3.1운동 전반적인 그 내용을 담은 그 영상하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상 2가지.
그 다음에 3.1운동 때 우리는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일본은 그것을 평화적으로 우리한테 대처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3.1운동 때 일본에 탄압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탄압 중에 하나였던 제암리 교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 이렇게 해서 선생님 4개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거는 선생님이 해당되는 날에 차시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보여주면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 오늘 설명하는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찍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1920년도에 또 이제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